요즘 날이 더워서 그런지 이럴 때 음주를 하게 되면 이 음주 수치가 더 세게 나온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지금 뭐 0.03%에서 0.08 미만까지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더 강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2022년 전국 이 교통사고 건수를 알아보니까요. 19만 600건이에요. 이 중에 음주운전 사고는 약 1만 500건입니다. 엄청나네요. 예, 그러니까 전체 교통사고의 7.6%가 바로 음주운전 사고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곧 살인, 살인이요. 뭐 아니면 예비 살인,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소주 한 잔, 그리고 500cc 단 한 잔을 먹는다고 해도 무조건 대리운전을 불러야만 합니다. 대리운전을 불러서 안전을 우선시해야 되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대리운전 업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많죠. 그런데 저희 슈퍼소닉 TV가 또 믿고 보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믿음 없는 업체는 소개를 안 하는데 이 업체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조이앤 드라이브입니다. 이 조이앤드라이브가 혜택이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카카땡 대리운전 많이 사용하시겠지만 여기에는 혜택이 전혀 없어요. 네. 하지만 이 전국구 대리운전 조이앤드라이브에서는 내가 사용한 금액의 10%를 적립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친구를 소개해도 포인트를 주고요. 또 그 친구가 대리운전을 첫 사용을 해도 상당한 포인트를 주는 대리운전 혜택이 너무 많죠. 네. 그러면 또 적립금 쌓이면은 또 그것도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그걸로 공짜로 대리운전을 또 사용할 수가 있는 최고의 장점을 가진 조이앤드라이브. 여러분, 저희 슈퍼소닉 TV가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는 대리운전 바로 조이앤드라이브.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놨으니까요. 클릭하셔서 여러분들 많이 가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실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KF21 방송들을 할 때마다 대표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폴란드와 함께 중동 쪽도 상당히 이 KF21에 관심이 많다. 그것도 블록 2죠. 1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때마다 대표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동남아의 필리핀 역시 이 KF21 블록 2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또 최근에 또 전망은 네. 블록 1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필리핀이요? 네. 지금 인도네시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역시도 블록 1에 한해서 약간 구매 의사가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지금 동북아가 이제 상황이 네. 대만을 놓고서 이제 서로 같이 이제 뭐 대결 중 양상 구도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미국이 필리핀에 상당히 접근했죠. 그렇죠. 바이든 정권 들어오고 나서부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 대신 또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필리핀도 그렇고 네. 미국도 원하는 게 있고. 예. 근데 이제 필리핀 공군이 좀 사실 한 줄 믿게 한대요. 그렇죠. 그나마 이제 우리한테 이제 FA50 PH0을 이제 12대 12대 가지고 있죠. 예, 가져가서 이제 겨우 이제 뭐 미국하고 이제 연합훈련 체면치리 하는 네. 연합훈련을 해서 네. 한때는 뭐 F21을 또 격출했느니 또 이제 그런 상황까지 이제 스토리까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욕심이 나는 거죠. 이제 필리핀도 빨리 이제 이 공군 전투기 전력을 현대화해야 되는데 근데 물론 이제 돈 문제가 또 있고 근데 반면에 또 대한민국하고는 또 좀 잘게 끈끈하게 친하게 지내고 있고 예. 그 방산 관련돼서 상당히 또 우리 제품을 뭐 특히 공군 해군 쪽에서 상당히 선호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KF-21 블록 2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네. 블록 1도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뭐 공대공이지만요. 미티어 미사일. 이 사거리 200에서 300km를 날려보낼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또 독일제 IR-IST 이것도 상당히 우수한 예. 성능의 이제 공대공 미사일이고. 지금 필리핀이 이 남중국해에서 이 미티어 미사일만 사용해도 충분히 중국에 타격을 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그 일정 지역에 네. 그 지역에서 일정간의 어떤 그 영향력 행사, 견제, 군사력 발휘를 해서 네. 그러면은 KF-21 블록 1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미군한테는. 이 미티어 미사일에다 IR-IST만 장착하고 네네. 초계 비양을 하고 돌아만 다녀도 이 중국의 폭격기들이 현재 그 H6 폭격기 있죠. 네네. 그거 충분히 견제되죠. 그렇죠. 충분히 견제가 가능하죠.
그리고 기존의 중국 공군, 해군, 뭐 항공대 전투기들 네. 견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네. 공대공을 완벽하게 갖춘 KF-21 블록 1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도입이 됐을 때 필리핀 공군의 영향력은 막강해질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전제 조건이 있을 거예요. 이제 네. 블록 1을 이제 일단 급하게 도입을 하면은 우리 동시에 생산 라인이 깔렸을 때 네. 추후에 업그레이드 블록 2를 하는 거를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해달라. 그것은 이미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블록 1을 구입했을 때 또는 블록 2를 구매했을 때 그것에 대한 업그레이드, 스텔스 KF-21이 될 수 있는 것까지. 그런데 요즘 무기 이제 구매 시장은 네. 이 항상 이 가격이기 때문에 그 인티그레이션 비용도 꽤 들기 때문에 네. 그게 아마 이제 협상의 어떤 요인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필리핀이 MRF라고 해서 멀티롤 파이터 제트 다목적 전투기 사업 이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필리핀이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의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 이 KF-21 블록 2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정보를 제공해달라. 그렇죠. 예, 우리가 좀 검토를 해서 후보로 올리겠다. 이제 그런 이제 얘기죠. 그런데 지금 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라팔이나 유로파이터는 이제 뭐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고 가격이 상당해요. 네, 그다음에 뭐 주문이 또 밀려 있다 해가지고 특히 라팔이 원하는 시간에 구입하기 어려운 네네. 전투기가 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설사기가 뭐 A사례를 단다 하더라도 장착한다 하더라도 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구형화되는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라팔이든 뭐 유로파이터든 구매를 한다고 해도 지금 말씀대로 이 밀려 있기 때문에 완성된 전투기가 들어올까지 최소 6, 7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KF-11의 블록 1부터 검토를 이제 하길 원하는 거죠. 필리핀 공군 측에서는 국방부에서는. 네. 예. 바로 우리가 생산 라인 깔자마자 우리 공군용 대한민국 공군용 납품의 생산용이 깔리자마자 동시에 거기다 얹혀서 생산을 해서 받을 수 있냐. 네. 이제 그런 걸 타진을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기본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좀 참고로 다시 한번 이제 무더운 여름에 이제 휴가철이지만 조사를 이제 부탁을 이제 알아보니까 네. KF-11의 생산 라인을 이제 구체적인 모습, 네. 뭔가 이게 뼈대라도 네. 항공기골이라도 볼 수 있는 거는 역시 내년 돼야 된다고 합니다. 올해 말까지는 공장 정비를 해야 되는 시기죠. 그래서 일단 그 카이의 그 공장의 견학을 이제 하시면은 보여주는데 2층에서 볼 수 있는데 네. 구분을 이제 할 수 있어요. 나눌 수 있는데. 구획도 나누고. 예, 근데 막 지저분해요. 너저분하고 사실은. 네, 아무래도 지금 뭐 FA50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었기 거의 때문에 라인이 TE50이랑 이제 우리가 내가 서서 보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쫙 깔려 있고요. 네네. 물론 이제 그 태국 거는 저쪽에 두 대가 있지만은 그 중간 부분이에요. 그거를 일단 철저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네. 뭐 가림막 공사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안에다 이제 로봇 같은 기계를 들이기는 하는데 네. 그것까지 완비를 하려면 이제 연말까지는 예, 자리를 딱 잡고 그 안에 또 기존에 있는 그 로봇 기계도 이동도 하고 새로도 네. 하면은 자리 잡고 본격 가동. 그것은 천상 25년은 돼서 1사분기에 이제 예. 방사청이 자기들의 어떤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보여준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방사청에 오더가 있어야만. 이건 제 개인적인 멘트가 아닙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의 KF-21 4.5세대 전투기를 지향하면서 앞으로 나올 건데요. 대표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게 이것이야말로 지금 유럽의 라팔, 유로파이터, 그리펜을 능가하고 앞으로 전 세계에 가장 잘 나가는 전투기가 될 수밖에 없다. 수출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또 반감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에 대해서 좀 대표님께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아니 숫자 노름이잖아요. 간단히 얘기해서. 숫자 노름이다. 예. 라팔하고 네. 유로파이터, 그리펜이 언제 탄생했습니까? 제 나이 30대 때 탄생했어요. 그리고 걔들은 4세대. 당시에 4세대 전투기라고 등장한 겁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전투기에 대항한다는 네네. 수출 시장에서도.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한 10년 지나서 한 15년 전, 네. 대략적으로 10여 년 전이라고 이제 하죠. 네네. 그때 가서 겨우 이제 A사 레이더를 장착하겠다. 10년 전에. 그게 아마 이제 대략 기억을 하면 2012년도 전후로 해서. 근데 그게 이제 유야무야 시간이 흐르더니 실전 배치가 됐다는 얘기가 잘 안 들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제 실전 배치용으로 뭐 배치를 하네. 그리고 이름도 뭐 바꾸면서 네. 자기들 숫자 이름을 막 바꾸면서. 그래서 이제서야 4.5세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라팔 이제 A사 레이더 장착하고 네. 유로파이터도 제대로 쓸만한 거. 네네. 왜냐면 A사 레이더도 1세대, 2세대가 있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 어떤 2012년도 기준에서 했을 때는 1세대 A사를 뭐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좀 더 진보된.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인테그레이션을 또 새롭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동안 시간을 좀 날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4.5세대. 네. 물론 이제 그리펜도 슈퍼 그리펜이 됐죠. A사 레이더. 영국제를 그렇죠. 달면서. 그리고 이제 이름이 4세대에서 4.5세대. 그런데
KF-21은 처음부터 그렇죠. 4.5세대로 탄생을 해서 5세대를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요. 이게 숫자에 가는 방향이 틀리지 않습니까? 나오는 시기가 달랐고요. 네, 숫자 자체가 틀린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어떤 놈이 더 유망합니까? 신제품이 더 유리하죠. 그럼 누가 더 젊습니까? KF-21이죠. 그다음에 이 디자인 설계부터 음. 컴퓨팅 시스템, 그러니까 네. 소위 뭐 다소 시스템이 어떤 거 있어요. 유명한 캐드캠. 네. 그것도 뭐 최근 걸로 그거를 설계를 했기 때문에 되게 진입이 빨랐어요. 어. 근데 이 라팔이나 유로파이터는 그 전에 좀 과도기 때 네. 뭐 이제 드로잉을 이제 뭐 옛날식으로 설계한다든지 좀 지나서 뭐 그 설계 시스템을 좀 받아들여서 네. 혼합이 된다든지 네. 그 시기가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물론 라팔은 이제 자기네 다소 시스템에 자체 그 설계 컴퓨팅 시스템을 해서 했지만은 네, 네. 우리는 처음부터 아예 그냥 모든 거를 네. A사 레이더가 뭐 전부 다 아주 뭐 최근에 최신 기술로 해서 설계가 됐기 때문에 네. 발전 속도, 인테그레이션 속도가 되게 빠른 거죠. 앞으로도. 그러니까 그것을 30년 전에 개발돼서 시작했던 뭐 유로파이터, 라팔, 그리펜 등이 지금 KF-21을 쫓아올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제가 유로파이터를 네. 라팔이나 유로파이터의 어떤 옛날 이름들이 있어요. 음. 뭐 EFL이든지 여러 가지 있거든요. 네네. 처음 이름 접한 게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언제입니까? 20대. 20대 때? 네. 그럼 거의 뭐 40년 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때부터 이제 그 소개되는 이제 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책자에 의해서 네. 그게 벌써 뭐 80년대 초중반이었으니까. 야, 80년대 초중반. 그때 시작했던 전투기가 네, 네. 이제서야 4.5세대를 완벽하게 표방하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네. 대한민국의 KF-21은 2026년, 2027년이면 완벽한 신상 제품으로 4.5세대 전투기로서 전 세계를 누빌 수 있다. 누가 더 오래 살 것 같아요? 기계지만 그러니까요. 항공기지만 누가 더 오래 살 것 같습니까? 예, 그 전투기 안에 어떤 컴퓨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교체하고 개량한다고 해도 40년 전에 그 기체 디자인에서 이렇게 뭔가 개량되는 것보다 네. 완벽하게 신상으로 나온 KF-21은 그것을 목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손쉽게 개량이 가능하다. 그리고 좀 우리 방송에서 5세대뿐만 아니라 좀 더 이게 블록 그 3 이상 네. 가면 이제 뭐 요즘에는 뭐 EX라고 이제 얘기도 하지만은 그렇죠. 더 나아가서 5.5세대 음. 뭐 더 발전되면 유무인 복합이 아주 잘 되면은 뭐 5.7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벌써 가는 방향이 틀려요. 근데 네.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이 슈퍼 그리펜이 네. 유무인 복합 지금 얘기를 하던가요?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템페스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예 6세대로 넘어가기 위해서. 예. 어. 그러면 이게 다 이렇게 펼쳐놨을 때 네. 누가 전도 유망합니까? 아 비교가 안 예, 되네요. 특히 유무인 복합 예. 바로 적용이 되는 시스템, 내부 시스템. 예, 그 모든 그 소프트웨어가 내부 네네. 시스템이 네네. 적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주 힘차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지만 카이에서. 음. 근데 라팔이나 유로파이터가 유무인 복합 얘기하던가요? 난 못 봤어요. 바로 6세대로 넘어가려고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대체하기 위해서 라팔이나 유로파이터를 그래서 영국 중심의 GCAP, 뭐 G캡이라고 하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중심의 F카스. F카스가 있고, 예. 그게 이제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의 KF-21이야말로 블록 1, 블록 2, 블록 3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유럽의 전투기들은 지금 4.5세대를 대체하기 위해서 6세대를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6세대 전투기 개발도 흐지부지 됐어요. 흐지부지 됐다기보다는 일단 예. 좀 멈춰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음. 앞으로 이게 돈이 얼마큼 들어갈 것이냐. 자기들도 민생 문제가 있고, 네. 그다음에 재래식 전력에 대한 어떤 유지해야 되는 어떤 비용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하자. 지금 그런 단계에 딱 멈춰 있죠. 그래서 영국도 그렇고 이제 프랑스는 또 영국 하는 거 봐서 항상 뒤를 지켜보다가. 쫓아가니까, 뒤를 쫓아가니까.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보면 이제 좀 이렇게 얘기가 나올 텐데 네. 그렇게 뭐 아주 밝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밝은 얘기는. 자, 그럼 이제 다시 필리핀 얘기로 돌아와서 이 필리핀 공군의 구조가 지금 12대 F-50 PH를 쓰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무장은 아직 뭐 이렇게 특별히 뭐 좋은 걸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공대공 미사일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사이드와인더하고, 네. 그다음에 저번에 이제 영상으로 보여준 그 매버릭 미사일, 매버릭. 예, 한 25km짜리 하여튼 공대함으로 쏠 수 있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KF-11 또 정보 요청서를 이제 정보를 달라 했는데,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블록 1도 팔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네. 그럼 무슨 얘기냐? 이 필리핀 공군의 지금 FA-50PH를 아마 지금 그 폴란드나 말레이시아 버전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개량되는 거를. 아, 블록 20을. 예. 예. 필리핀 공군도. 네네. 그러면 또 우리 카이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게 잘 돼야 돼. 선제적으로 FA-50 개량량이 잘 나와야 돼. 그래야 되네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업그레이드 키트가 완성이 돼서 나오면은 네. 필리핀 공군에 야 합시다.
해상에서 공대함 공격도 좀 하셔야 되니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업그레이드 키트를 가지고 약간 손만 보면은 공대함 미사일 발사 플랫폼을 쓸 수 있고 이걸 하시고 네네. 바로 KF-21 블록1을 사세요. 하나는 공격기로 쓰고 그 전에 세일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개량 사업도 하시고 블록1부터 가져가세요. 근데 미국은 그거를 또 원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같은 공동 연합 전력에서 KF-21 블록1에서 미티어를 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용도로서는 블록1도 빨리 얘네들이 도입을 해낸 거야 지금. 그리고 이제 카이가 앞장서서 영업도 해줘야 되고. 네네. 그래서 이게 한국, 미국, 필리핀이 이제 뭔가 이렇게 생각이 이제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갈 거야 이렇게 되면은. 네. 그래서 저는 블록1부터 팔 수 있다 이거예요. 아 그렇군요. KF-11 블록1은 미사일 대고 다녀보세요. 어떻게 감히 죄송합니다. 중국 폭격기죠. 네. 같이 하긴 러시아하고 중국 폭격기가 같이 돌아다니 요즘에. 동해안도 나오고 막 같이 연합훈련해서 견제하려고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폭격기 견제용으로도 평상시에 네. 그러려면 이런 전투기를 이제 가져야 된다. 아. 팔아야 된다. 네네. 그 미국이 아마 상당히 좀 지지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은 필리핀이 이 KF-21 블록 2뿐만이 아니라 블록 1부터도 먼저 구매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아니 모든 게 지금 FA50 개량 우리가 띠밀 수 있듯이 그 개량 그 키트가 이제 잘 나오면은 네. 두 번째 블록1도 팔면은 블록2로 또 개량하는 사업 합시다. 그러면 필리핀 그 국방부나 공구 입장에서 좀 돈 드는 게 일단 네. 플랫폼은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좀 뭔가 좀 덜 부담된다 이거죠. 일단 발부터 들여놓으면은 네. 서로가 좋은 거다 이거죠. 서로가. 그리고 이제 한미 동맹 또 그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도 그걸 찬성하고 이거 뭐 그거 당연히 이제 격려 지지를 하지. 그렇게 해서 빨리 팔아서 다 이렇게 남중국해. 예. 이제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일단은 중요한 건 미국 쪽에서 이렇게 밀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다 이제 여기에서 FA50이나 KF-21 엔진이 다 미국제, 제너럴 일렉트릭사제. 네네. 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미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이거는 뭐 우리가 독립적으로 어떻게 뭐 이 얘기가 아니라 같이 의논을 해서 같이 팔고 전력 증강하고 네. 연합 전력, 그다음에 연합 훈련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네.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이 필리핀 측에서도 지금 대한민국 KF-21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정보 제공 요청서를 보내왔는데 이것이 실제로 도입 의사를 밝히기까지 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뭐 내년 정도면 나오지 않겠어요? 아 내년 정도요. 예, 뭐 하여튼 내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변동이 있고 또 행사도 있기 때문에 뭐 미국 대선도 있고 그 전에 네. 그래서 안보에 대한 게 많은 이제 곁들여서 이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근데 그동안 우리 방송에서는 블록2 중심의 수출 얘기만 많이 했죠. 그게 이제 그렇죠. 폴란드나 중동 지역이죠. 네.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다 보니까 블록1을 너무 이제 생각을 못한 거예요. 동남아시아에서는 블록1만 해도 대단한 전투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쟁력도 있고요. 이건 뭐 국뽕이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음. 이 필리핀이 어떤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현재 이 유럽 측에서는 대한민국의 KF-21이 2026년 말 27년 초 드디어 양산돼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에 서두에서 예. 우리 PD님이 다 말씀하셨어 스스로. 네네. 우리 출발점은 4.5세대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벌써 차이가 있고 쟤네들의 차세대 6세대는 뭐 소위 지향하는 6세대는 지금 지지부진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전성기가 그 지금 GCAP나 F가스가 이제 제대로 이제 뭐 양산 기체 수준에 도달하는 2038년 40년까지 전까지는 KF-10이 상당히 전성기를 누릴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딴지거는 또 언론인들이 있어요. 딴지거는. 네. 튀르키예가 칸을 가지고 칸이 쫓아오고 있다 뭐 이렇게. 예, 그런데 예. 칸도 지금 헤매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엔진 때문에. 항상 엔진이 문제죠. 엔진 때문에. 예. 처음부터 엔진을 딱 결정하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걔들은 이제 뭐 미국제 뭐 F110을 이제 가지고 테스트용으로 쓰겠다. 그다음에 뭐 이제 롤스로이스 엔진을 나중에 뭐 유로파이터 그 엔진을 발전시키고 네. 쓰겠다. 예. 근데 그건 다 확정된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칸이 아직은 뭐 제대로 달리는 게 아니라 걔들도 역시 뭐 이게 형상은 나왔지만은 좀 뭐 우리보다 뭐 반발짝 아니면 한 발짝 늦은 거고 역시 그것도 늦은 거예요. 예, 빠른 예. 건 아니고 예. 우리 이제 양산 이제 착수에 들어간 거고. 그렇죠. 빠르죠 저희가. 근데 또 언론인들에 따라서는 칸 가지고 또 뭐 우리가 걱정된다. 그거 우리 방송에 다 얘기했어 이미. 걱정 다 표했어. 그 뭐 아니 근데 예. 우리가 굳이 뭐 칸 얘기도 할 필요도 없고요. 뭐 후르제트 얘기 다 했고 예, 다 예. 모방 우리 쫓아온다고 다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그 얘기를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그냥 이 대한민국의 KF-21에 일단 블록 1이 제대로 양산되기까지 응원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급한 거는 FA50 이 개량형
폴란드 수출과 말레이시아 이 수출 버전 네. 이것이 완벽한 개량형으로서 준비가 돼야 됩니다. 예. 아니 그래서 저도 이제 바라는 게 우리 미국이 이제 F-16V로 해서 키트도 판매해서 대만도 했고 우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업그레이드? 네. 아 우리도 좀 FA50 가지고 그런 키트 장사 좀 하고 싶어. 아, 업그레이드 장사. 어. 그것도 뭐 돈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도 돈이 되고 예. 서로 또 협력계가 더 이제 끈끈해지기 때문에 네. 기존 판매국한테 네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F-50 개량량에 대한 그 좀 기다림 저는 네. 상당히 많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지금 만들어진 A사 레이더 이것이 지금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옛날 30년 전만 해도 감히 우리가 이제 엄두를 못 내던 아유, 분야인데 맞습니다. 예, 이게 설계 기법이 시간이 네. 흐르면서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 기법이 상당히 발전했기 때문에 네. 시간 단축과 우리가 금방 배웠고 진입하기가 쉬웠던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전례가 없이 우리가 빨리 진입을 하고 이제 개발해서 이제 제품이 나오기 직전인데 그것도 상당히 기대가 되죠. 그것도 역시 뭐 F-50 도입 국가에 따라서 네. 또 우리가 국산 A사에다가 이제 종류가 좀 늘어나니까 네네. 이제 그걸 갖다 판매도 할 수 있고 예. 업체 거 이제 종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좀 그런 면이 이제 앞으로 이제 2030년대 전후로 해서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되는 수출 시장에서 물론 이제 기존에 방산 이제 수출이라면 전차하고 자주포가 있는데 네. 그건 지상 장비지 않습니까? 첨단 장비는 날아다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를 이제 하고 있는데 뭐 잘 할 거예요, 카이가 방사청하고 잘 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할 KF-21이 단가 부분에서 좀 비싸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양산이 되기 시작하면 단가는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F-35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방송에서는 예. 그 가격 가지고 시비 건 적 없습니다. 네네. 그 분명히 이제 그 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아니, 될 수밖에 없는 근데 거죠. KF-21 사업을 망하기를 이제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디 여기저기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아 이건 순수한 국뽕으로 이제 봐줘야 되는데 이렇게 잘 되길 바라는 건 순수한 국뽕. 우리 기술력이 발전했다는 걸 인정하는 건데. 네, 아무래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매국노가 아닐까 추정이 됩니다. 매국노. 매국노죠. 네, 예, 예. 저희가 지금 국뽕으로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바탕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정확히는 이제 합리적인 국뽕이죠. 아, 합리적인. 그렇죠. 합리적인 국뽕이다. 이게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긍정적인 소식으로 여러분께 방송을 해봤는데요. 동남아 역시 그 중에서도 필리핀, 예, 이 국가가 대한민국의 이 KF-21에 참 관심이 많다. 예, 그래서 이 정보 제공 요청서까지 7월 말에 보냈다고 하니까 이건 뭐 오피셜입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따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목소리가 좀 톤이 높아졌어요. 왜냐? 네네. 이건 현실적으로 기본적으로 이게 인정이 되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제가 흥이 나서 이게 목소리가 톤이 높아졌습니다. 맞습니다. 예, 다른 날에 비해서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거는 난 상당히 잘 될 거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 연구위원들께서도 사실적으로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이 KF-21 유럽의 4.5세대 전투기를 누르고 앞서갈 수밖에 없다. 그것을 그래서 유럽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 전성기가 이제 올 것이다. 오죠. 예, 저희 모두 이 대한민국 KF-21이 전 세계 상공을 누비는 그날, 예, 그날을 기대하면서 저희 방송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만 대표님,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